네,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와 함께 이육사의 교목이라는 시를 감상을 할 거거든요. 자, 이육사. 자, 여러분, 언제 활동했던 작가죠? 일제강점기 때 활동했던 작가거든요. 일제강점기에 강한 저항 의지를 지닌 작품을 많이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육사와 더불어서 한용운 작가, 윤동주 작가와 더불어서 학습을 하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육사의 교목을 배우기 전에 자, 이 교목의 뜻이 뭘까요? 자, 교목이 뭐냐면요. 이 교목. 이건 나무예요, 나무.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 자, 그런 거를 나타내거든요. 자, 이거는 오래된 큰 나무인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객관적인 상관물로 이 시에서 나타나 있는데, 자, 어떻게 이 시에서 감상을 할 수 있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육사의 교목 이거 학습하기 전에 작년에 2024학년도 수능에서 어떤 문제가 기출이 됐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수능에서 현대시 기출문제 유형을 보면요. 뭐 지문을 주어지고 뭐 가나다 지문을 주고 그에 대한 설명으로 뭐 가장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런 거 물어봤고요. 그리고 보기를 참고해서 뭐 감상한 내용, 자, 감상한 내용, 실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그런 거를 찾는 거, 그런 게 나왔고요. 그 나 작품에 대한 뭐 이해. 자, 이렇게 이해도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수능 현대시 여러분들 자습서 보고 많이 외우잖아요. 많이 외우는데 자습서에 있는 내용 빨리빨리 열심히 외우면은 실제 시험 문제에서 문제 유형이 틀려지면은 문제 유형만 바뀌어도 많이 틀리거든요. 실제 자기만의 현대 시를 감상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시를 넓고 크게 감상하셔야 합니다. 너무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넓게 학습을 하셔야 돼요. 넓게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이고 주제는 뭐고 언제 활동했던 작가고 왜 이런 작품을 썼을까. 자, 그 정도로 이해한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찾아가면서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자, 이육사의 교목이라는 시를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육사의 교목이에요.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지 말아라.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을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침 아니라. 자,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자, 이거 어떤 내용 같은, 이게 저항시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저항시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뭐 말하라, 뭐 아니라, 이게 서술어가 부정적으로 지금 끝나고 있죠. 서술어가 공통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 살펴보면 못해라. 자, 이렇게 부정적인 서술어가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일제강점기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 힘든 상황이라고 굴복하지 않는 그런 이 작가의 강한 의지, 화자의 이 강한 의지를 드러낸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이육사 시인의 작품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때 저항 의지를 담은 작품이 대부분 주류를 이뤘고요. 자, 이육사는 자기의 수험번호 있죠. 수감번호가 264번이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육사라고 이름을 개명했다고 해요. 그만큼 조국 강국에 대한 의지가 강한 분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육사의 교목,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 다음에 나올 게 뭐냐면은, 자, 요거는 실제 문학 수업 시간에 조별로 나누어서 이거 이육사의 교목이라는 시를 저와 함께 선생님과 함께 학습한 다음에 조별로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공부한 내용과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실제로 만든 거를 제가 재구성을 했거든요. 자, 이거는 모든 친구들의 발표 내용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감상했고, 자, 어떤 문제를 냈는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육사는 1904년
경상북도 안동 출생으로 항일 독립 투쟁의 결과 20차례, 20차례나 투옥이 되었고 베이징 감옥에서 옥사했대요. 그리고 조국 광복에 대한 열망을 주제로 정제된 형식미에 안전된 운율감을 보였다. 정제된 형식과 그 다음에 안정된 운율감을 보였다라고 이 학생들이 이렇게 감상을 했거든요. 자, 문제가 뭐였냐면 이 학생들이 실제로 출제한 문제가 뭐냐면 자, 기억에 해당되는 자, 이어절의 표현을 찾아 쓰는 거예요. 자, 기억이 뭐였죠? 잠깐만요. 자, 기억에 조국 광복에 대한 기억이 조국 광복에 대한 열망인데, 자, 기억에 해당되는 조국 광복 열망에 대한 해당되는 거 이어절 표현을 찾으면 뭐가 있을까요? 어디에 나와 있었냐면, 자, 이거 두 번째 연에서, 자,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자, 이쪽 두 번째 연은 실제 화자의 현실,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현실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을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아니라 해서 자, 여기에서 조국 광복에 대한 열망이 드러나 있는 부분은 이어절이니까 끝없는 꿈길. 자, 끝없는 꿈길이 되겠죠.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어절의 표현 이렇게 찾아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모둠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자, 문법적인 요소를 활용한 문학 감상이 자, 문법적인 요소 여기서 끝부분에 서술어가 종결 어미가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었죠. 그쵸? 각 연에 사용된 서술어의 특징. 자, 여기에서 각 연에 사용된 서술어의 특징과 자, 서술어가 특징과 자, 이러한 서술어 사용의 표현 효과가 뭘까요? 자, 각 연에 사용된 서술어의 특징. 부정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까 여기 못해라, 말아라, 그러니까 말아라, 아니라, 그리고 예, 말아라, 아니라, 그다음에 못해라. 자, 이렇게 부정어를 서술어로 이게 사용을 했죠. 자, 그리고 자, 이거 부정어를 사용했고요. 이러한 서술어 사용의 효과는 뭘까요? 부정어로 종결해가지고 강한 저항 의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서술어를 사용함으로써 강한 저항 의지. 자, 부정어를 자, 종결 어미로 사용을 했죠. 이거는 화자의 강한 저항 의지가 잘 드러나 있다는 거 표현 효과죠. 그렇죠? 자, 그리고 화자의 단호한 자세를 드러내는 자, 우리 부사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화자의 단호한 자세를 드러내는 부사어 한번 볼게요. 이건 노란색으로 이거는 표시를 했는데 차라리 봄도 꽃 피진 말아라 해서 차라리 그 다음에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해서 아예 그 다음에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질 못해라 해서 차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육사의 교목이라는 시는 전체적으로 크게 이 강한 저항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는 거. 일제강점기 때 강한 저항 의지를 노래한 작품이라는 거. 자, 그거를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육사와 더불어 이 당시에 활동했던 저항시인 누가 있었죠? 이 당시에 활동했던 저항시인이 한용운과 그 다음에 윤동주 작가의 작품도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현대시를 감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으로 넓게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학교에서도 실제로 조별로 나누어 가지고 학생들이 감상한 내용을 쓴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발표를 하는 식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그 조별 활동 하기 전에 간단한 내용 설명을 하고 그렇게 조별 활동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현대시뿐만 아니고
현대시뿐만 아니고 뭐 소설이라든지 뭐 현대시 모두 다 이거는 문학 작품은 모든 문학 작품 배우는 이유가 사회인이 돼서도 우리가 학생들이 커가지고 사회인이 되어서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는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작품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고 내 삶에 이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실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넓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생활의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자 그런 식으로 작품을 감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쓴 작품은 실제 생활을 시대 상황과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이라든지 생각, 뭐 의식주, 풍습 같은 게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현대인이 봤을 때 귀감이 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학 작품을 배움으로써 내가 사회인이 됐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문제 해결 사회인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해서 극복해 나갈지 자 그거와도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국어학습 뭐 현대시 감상하고 소설 감상하는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학습을 하시면은 좀 지루함을 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능 문제는 전체적인 이해도를 묻는 감상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문제 푸는 연습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